어제는 불법 파견이 맞다. 오늘은 불법 파견이 아니다. 대법원에서 단 하루 차이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대한민국 노동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운전원들은 불법 파견을 인정받아 사실상 승소했지만 불과 하루 뒤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조리원들은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뒤집힌 대반전이었습니다. 협력업체인가 현대차 직원인가? 라는 10년 넘는 다툼 끝에 나온 대법원의 이 판결. 대체 무엇이 이 두 거대 기업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기준을 파헤쳐 봅니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근로자 5명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금호타이어의 지휘감독을 받는 불법 파견 근로자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타이어 제조와 관련 없다며 근로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불법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직접 영양사를 고용해 메뉴를 선정하고 식자재를 검수했으며 공장 24시간 가동을 위해 구내식당 운영이 필수적이었고 금호타이어가 작업장과 조리도구, 전기수도까지 모두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가 상고했고 2025년 9월 26일 대법원은 이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고 금호타이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논리는 이것입니다. 구내식당의 조리배식 업무가 원청의 주된 사업인 타이어 제조 판매 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며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도급인지 파견인지를 판단할 때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핵심 기준은 첫째,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했는지, 둘째, 하청 근로자가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함께 일했는지, 셋째,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입니다. 대법원은 금호타이어가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재료를 검수한 것을 지휘명령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간단한 조리 방법을 제공하긴 했지만 조리원들의 구체적인 작업 방식을 결정하진 않았기에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도급 계약의 본질과 관련됩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 즉 결과를 맡기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원청이 하청에게 이런 품질의 음식을 이 메뉴대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요구이지 시금치는 3분 데치고 마늘은 0.5로 썰어라는 식의 작업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명령과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지점은 업무의 명백한 구별성입니다. 재판부는 조리배식 업무는 타이어 제조 판매 업무와 명백히 구별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구내식당 근로자들은 타이어를 만드는 생산 라인에 투입되어 원청 근로자와 함께 유기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공장 내에서 완전히 독립되고 이질적인 식당 운영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내식당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운전원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불법 파견을 인정한 반면 불과 하루 차이로 나온 이번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사건에서는 불법 파견을 부정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핵심은 업무의 성격에 있습니다. 현대차 시험운전원은 현대차의 연구개발이라는 핵심 업무의 일부를 담당했습니다. 현대차가 정한 매뉴얼과 일정표에 따라 신차를 테스트하고 현대차 연구원과 함께 차량에 동승하며 문제를 직접 보고했습니다. 즉, 현대차의 차량 개발이라는 주된 사업에 완전히 편입되어 유기적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반면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조리원은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제조라는 핵심 업무와는 완전히 분리된 식당 운영이라는 지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식단을 정하고 시설을 제공했더라도 이는 타이어 제조 공정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청의 핵심 업무 과정에 편입되어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 불법 파견으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구내식당, 청소, 경비 등 주된 사업과 명백히 분리되는 지원 업무를 도급 계약을 통해 맡기는 것은 적법한 도급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제조업 생산, 공정의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한 판결들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원청의 핵심 업무에 편입되어 일하는지 아니면 그와 분리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가 불법 파견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